원래 제가 알기로는 내일 출석할 예정이었는데 하루 앞당겨서 출석을 했습니다. 손석희 사장이. 아무래도 이제 경찰에 출석하는 모습을 이렇게 공개되는 게 부담스러운 게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죠. 원래 이제 내일 10시에 출석을 하기로 돼 있었는데 네. 오늘 출석으로 변경이 됐고 또 시간도 7시 45분 상당히 이른 시간이죠. 예. 네.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할 때는 저희가 뭐 이전에 많은 사건을 받지 않습니까? 오전 10시 아니면 오후 2시에 출석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아마 손석희 사장 입장에서도 그렇고 굉장히 부담스러웠을 거예요. 특히 이제 첫 조사의 의미가 굉장히 있는 거고 또 첫 조사를 할 때는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랄지 네. 세간의 관심을 굉장히 많이 받기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측면이 있고 그다음에 물론 뭐 그 포트라인은 없었습니다만은 이게 널리 알려지게 되면 사실은 많은 이제 언론 취재 기자들이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그거로 인해서 받는 이제 부정적인 이미지. 그러니까 사실은 본인이 아무리 죄가 없다 하더라도 이것이 외부로 방송에 나가게 되면 상당히 어떤 범죄 낙인 효과 그런 걸 찍힐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포토라인 문제도 사실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민감할 수밖에 없고 본인 입장에서는 지금 뭐 정당한 행위였고 전혀 폭행한 사실도 없고 오히려 상대방으로부터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이렇게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수사가 좀 빨리 끝나고 결국은 본인의 어떤 무혐의 결론이 나오기를 아마 굉장히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면 손석희 사장이 한 3가지 정도의 신분으로 이제 조사를 받게 되잖아요, 네. 평론가님. 맞습니다. 어떤 혐의가 되는 그러니까 건가요? 시간이 사안 자체가 아주 복잡하진 않아요. 예. 그런데 이제 왜 시간이 지금 5시간 정도 조사 기간이 걸리느냐? 그것은 우선은 그 김웅 프리랜서 기자가 지금 폭행 문제를 제기했죠. 네. 그 폭행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직접 고소인이 됐기 때문에 손석희 사장은 이제 피고소인 신분이 된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배임을 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부당한 용역 계약을 제안하면서 여기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것이 이제 배임이지 않겠습니까? 지금 이제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시민단체 고발에 대해서는 피고발인 신분으로 또 조사를 받는 거고요. 하나는 손석희 사장도 지금 맞고소를 한 상황이죠. 오히려 이 사건의 본질은 김웅 프리랜서 기자가 공갈 협박을 한 것이다. 예. 그래서 공갈 미수가 된 거죠. 성립하진 않았기 때문에. 공갈 미수 혐의에는 고소인 신분입니다. 그러니까 이 3가지에 대해서 오늘 아마 첫 출석에서 이 조사를 받게 될 텐데요. 이 사건이 터져 나오자마자 이 손석희 사장은 본인이 진행하는 뉴스 프로그램 처음에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네. 이런 얘기를 했죠. 사실과 주장은 다르다. 모든 이 사실은 사법당국에서 밝혀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사법당국이 첫 조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내용을 기초로 조만간 우리 대중들에게도 좀 사실과 진실이 확인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네, 지금 이제 경찰서 쪽에서 새로운 소식이 좀 들어왔는데 네. 손석희 사장은 이제 점심시간이거든요. 지금 점심인데 밖에서 식사를 하지 않고 경찰서 안에서 식사를 하는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고요. 언제까지 조사가 이루어질지는 아직 확실하게 얘기를 하지 못하겠지만 저녁 늦게 말씀하신 것처럼 신분 자체가 3가지 정도가 되기 때문에 조사 시간이 굉장히 많을 것이다. 그리고 별도 조사 끝난 뒤에 경찰 별도 브리핑은 예정돼 있지 않다. 이렇게 경찰 쪽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김연아 선생님. 우선 폭행 혐의부터 좀 살펴보면 폭행 혐의에 대해서는 식당 내 이제 CCTV나 이 김웅 기자가 가지고 있는 그 핸드폰 영상 있잖아요. 네. 이게 결정적인 역할을 우선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폭행 시비는 우선 가릴 수 있을까요? 일단 뭐 그 김 기자하고 손석희 대표 사이에 전혀 말이 정반되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러면 과연 누구 말이 맞는지 이제 신빙성에 관한 문제인데 그 신빙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게 무엇이냐? 근데 사실 그 방 안에는 이제 CCTV가 없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렇지만 경찰은 CCTV를 확보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 그런가요? 그럼 아마 그 방 안에 있는 게 아니고 외부에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김 기자가 주장하는 폭행 직후의 어떤 상황, 이것이 과연 폭행을 당했고 또 폭행당한 피해자를 볼 수 있는 그러한 CCTV 영상이 존재하느냐,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하고, 지금 김웅 기자가 진단서를 3주짜리를 제출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본인이 주장하는 내용에 의한다 하더라도 상해가 2주 정도는 나올 수 있는 진단은 끊을 수 있지만, 예. 3주짜리는 좀 약간 과한 측면이 있거든요. 일반적인 기준에 비하면. 네. 그래서 이 진단서의 어떤 신빙성,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가장 김 기자 측에서 주장하는 것 중에 제일 결정적인 단서를
녹화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예. 네. 근데 그 녹화 영상이 일반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명백하게 폭행 사실을 인정을 해버리면 이게 손석희 사장한테 굉장히 불리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보면 계속 폭행했다는 걸 유도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손석희 사장은 내가 폭행을 했냐 부정을 해요. 예. 뭐 툭툭 친 것밖에 안 된다. 네. 그리고 아프냐? 그게 아파? 네가 그래 아프다면 내가 인정을 할게. 그런 취지이기 때문에 이 녹취록 자체가 제가 볼 때 이제 폭행의 결정적인 증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럼 CCTV가 더 결정적인 그렇죠. 역할을 할 것이다. 그럼 이제 원점에서 누구 진술, 그 당시의 상황, 이제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가야고, 오히려 제가 녹취록을 보면 이건 김 기자에게 유리한 것이 아니고 손석희 사장한테 유리할 수 있는 네. 그런 증거가 될 가능성도 상당히 있다. 그리고 그 녹취록이 지금 잘라져가지고 우리가 봤잖아요. 예. 그러면 그 앞부분과 뒷부분, 그러니까 원본을 제출을 하면 또 다른 사실이 나올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네, 이런 손석희 사장을 최초로 신고한 게 이제 김 기자인데요. 이 손 사장이 지속적으로 채용 제안을 해왔다고 말이 해왔는데 직접 그 목소리 들어보시죠. 상대방이 손석희예요. 손석희 사장에게 가서 저 채용하지 않으면 이 기사 쓰겠습니까? 라고 할 정도로 저 바보 아닙니다. 처음에는 탐사기획국 기자였고, 그 다음에는 앵커 브리핑 작가였고, 그 다음에는 난데없이 새로운 프로그램에 CP가 필요하다. 네, 교수님. 예. 이 김 기자의 말에 의하면 입막음을 위한 이제 채용 제안이었다라는 건데 사실 이 주장대로라면 소 사장만한 이 위치의 인물이 왜 굳이 지속적으로 그런 채용을 제안했을까라는 생각이 좀 언뜻 들거든요. 백커님 질문대로 김훈 기자의 주장대로라면입니다. 네. 사실 저는 이 사건 이야기할 때 되게 조심스러운 게 한쪽의 의견을 가지고 답변을 한다라는 거 사실 좀 모순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뭐 굳이 손 사장 편을 들겠다, 뭐 김훈 기자를 비판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조금 전에 하신 그 김훈 기자의 이야기도 내가 바보가 아닌 이상 채용 안 하면 기사 쓰겠습니다라고 했겠냐 하면 뒤에 한 말이 손해상 제안이 먼저 탐사국 기자 앵커 브리핑 작가라 그랬잖아요. 예. 똑같이 말하면 손석희 사장이 바보가 아닌들 나 기사 안 쓰는 조건으로 앵커 브리핑 작가 시켜줄게. 이것도 사실 또 말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한쪽의 주장을 가지고 평론을 한다라는 건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만 지금 양쪽의 주장이 워낙 다르다 보니까 일단 김훈 기자의 주장대로라면 지금 본인이 이야기한 대로 본인이 먼저 회유를 하려고 손 사장이 먼저 회유를 하려고 정규직 채용을 무기로 들고 나왔다라는 네. 것이고 예. 손 사장은 또 완전히 반대인 거죠. 이 사람이 협박을 하면서 정규직 특채를 요구했다라는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일단 오늘 손 사장 조사 결과가 나오고 여러 가지 정황을 봐야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변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네. 공갈 협박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럼? 뭐 사실관계 확정이 돼야겠죠. 그래서 지금 김훈 기자의 주장 자체는 뭐 그전에 어떤 취재 또 폭행에 관해서 이걸 그 진실을 좀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걸 입막음하기 위해서 손석희 사장이 뭐 채용이랄지 아니면 용역을 제안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도 다시 신빙성에 관한 문제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단서가 처음에 폭행으로 시작이기 때문에 폭행 결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아, 그렇구나. 이게 폭행에서 만약에 이 부분이 김훈 기자 말이 거짓말이다. 그런다고 하면 김훈 기자 말의 신빙성이 없어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면 뭐 공갈이나 배임도 영향을 미치겠다 그렇죠.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렇죠. 근데 김훈 기자 말이 폭행이다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 그러면 손석희 사장이 정말 입막을 위해서 한 것이냐? 이게 폭행으로 인정이 되면 결국 손석희 사장이 폭행과 관련된 거짓말을 한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그다음에 이제 그 전제적인 사실로서 그러면 폭행만 가지고 김 기자가 얘기를 했겠느냐? 예. 그 전에 교회 주차장에서 어떤 여자가 타냐 안 타냐 거기도 굉장히 논란이 있잖아요. 그건 사실 근데 법적으로 그럼 상관이 없는 아무런 거 아닌가요? 관계가 없죠. 예, 그리고 도덕적인 문제는 모르겠지만 설사 뭐 김 기자나 뭐 레이커 차량 그 기사의 말대로 거기서 만약에 여자가 내렸다 하더라도 이것 자체를 그러니까 불륜관계로 단정할 수는 없고 이것이 폭행이랄지 업무상 배임이랄지 이거와 사실은 관련성이 없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자꾸 그걸 가지고 어떤 통화 내역이 있다고 한다면 이건 일단 손석희 사장을 갖다가 언론의 논란거리를 만들어서 약점을 잡으려고 한 게 아니냐. 그러면 공갈과 관련된 부분에 좀 밀접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죠. 네. 그래서 전제된 이러한 사실들이 어떠냐에 따라서 또 뒷사실이 결정이 되는
이런 구조가 될 수 있어요. 예. 네, 그리고 또 하나가 실제로 손석희 사장이 김웅 기자를 찾아가서 이 용역을 제안한 것으로 추정되는 녹취 파일이 공개가 되기도 했는데요. 들어보시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투자든 뭐 여행이든 제안하는 것은 공식적인 논의하에 나온 얘기이기 때문에 제가 와서 당연히 이제 제안한 거고요. 투자금액 2억 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그럼 되지 않느냐? 아니. 다 필요 없어. 다 필요 없어. 아니, 내가 돈 때문에 더러운 돈 내고 싶지가 않아. 사실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는데 녹취 파일 내용이 사실이라면 큰 돈이 걸린 용역을 제안한 이유에 대해서는 손석희 사장이 명확하게 좀 네. 해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예. 경찰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네네.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오늘?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공갈 협박 전반에서 양쪽의 주장이 조금 오락가락하는 대목들이 여러 차례가 있어요. 뭐냐면 김웅 프리랜서 기자의 얘기대로 손 사장이 그러니까 자신이 바보가 아닌데 저는 저 채널A의 탑10에서 예. 네. 이 황순옥 앵커가 인터뷰한 게 굉장히 결정적인 내용들이 많이 행간이 읽히는 인터뷰였습니다. 명인터뷰를 간만에 봤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흥미진진하게 봤는데요. 자, 김웅 프리랜서 기자의 이야기가 다 입증되지 않는 대목이 본인이 공개한 이 메신저가 하나 나왔어요. 예. 이 손석희 사장이 김웅 기자에게 오히려 이게 뭔가 직장을 제안한다기보다는 자리를 제안한다기보다는 네. 제안을 받았는데 도와주고는 싶으나 우리는 회사, 기업체이고 예. 절차가 있기 때문에 그냥 내 의지대로 막 뽑을 수가 없다. 그래서 TO도 나야 되고 상당히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걸 설명하는 내용의 메신저가 있어요. 예. 이걸 보면 손 사장이 적극적으로 이렇게 채용을 회유하고 유도하고 있다고 보기는 좀 어려운 대목이 있어요. 네. 근데 지금 저 대목은 이제 뭐 어떤 자리 채용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프로젝트 용역을 이제 맡기려고 하는, 그렇죠. 발표하려고 회사의 하는 용역을. 그런 분위기로 또 전환이 됩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손석희 사장 입장에서도 완강히 거절하거나 거부하거나 잘라내는 게 아니라 도움을 주고자 한 정황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추정은 가능한 대목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뭔가 자신에 대한 이제 어떤 불리한 취재를 네. 막기 위한 어떤 뭐 상응되는 이 해법인지 그것은 또 확인이 안 되는 대목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오늘 조사 이후에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은 조사의 결과가 나오고 이게 무혐의가 난다면 또 간단하게 끝나겠습니다만 쟁점이 있다면 또 이 소송과 재판으로까지 이어지게 될 텐데요. 상당히 손석희 사장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긴 싸움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난한 진실 공방이 이루어질 것 같고요. 참 이게 바라보는 우리는 팩트가 뭔지 아직 모르기 때문에 이 말이 옳다, 저 말이 옳다. 좀 따지기는 어려우니까 답답한 사안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진짜 긴 싸움이 이어질 것 같은 게 그 변호사님 이번 사건 수사한다고 이제 경찰이 뭐 전담 TF도 만들어서 수사를 하고 있고 반면에 이제 손석희 사장도 보니까 법무부인 두 곳을 동원해서 이제 대규모 변호인단을 만드는데 그 중에 보니까 특수부 검사 출신이나 뭐 경찰대 출신 이렇게 정말 좀 강력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철저한 준비를 한 것 같아요. 처음에 사건을 발단은 이제 단순 폭행이었잖아요. 예. 네. 그럼 단순 폭행이면 사실 일반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벌금 좀 내고 마는 사건이단 말이에요. 그렇죠. 뭐 김은 기자 얘기가 다 받아들여진다 하더라도. 네. 하지만 이제 손석희 사장은 이제 상징적인 인물이잖아요. 그리고 그 전에 어떤 신뢰받는 어떤 언론인으로서 그 조금이라도 벌금이 나온다고 한다면 그것은 본인에게 굉장히 치명적인 게 되는데 그래서 손석희 사장이 처음에는 이제 대형 로펌에 3명 정도를 이제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네. 근데 이게 상당히 서로 논란에서 서로 주고받고 하면서 이게 명예훼손, 뭐 특히 시민단체가 배임으로 또 배임 미수를 고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건이 상당히 확대되는 경향이 있어서 아마 손석희 사장 입장에서는 이걸 대충 폭행 가지고 대응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그렇게 작은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를 또 선임을 했는데 네. 아마 이 법무법인이 7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전체. 예. 그래서 이제 변호인단에 다 넣었는데 아마 그 중에서 일하는 변호사는 한두 명, 두세 명일 거예요. 그런데 단지 선정에 할 때 로펌에 소속되는 변호사를 다 이름에 넣었기 때문에 10명으로 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 5-6명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본인 입장에서는 특히 그 공갈 부분에서 공갈을 정말 협박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네. 그러려고 하면 사실은 경찰 단계에서는 경찰 출신 변호사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고 근데 검찰 단계에서는 또 검찰 출신 변호사가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찰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하고 또 검찰 단계에서는 특히 특수부 검사 아니면 대검 중수부 출신의
검사 출신의 이제 변호사를 이제 선임하는 걸 보여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건 자체가 앞으로 뭐 상당히 이제 시간이 많이 걸리겠지만 어떤 법리적인 싸움,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논란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사실은 조금 예. 추가를 해보면 네. SNS에 손석희 사장이 직접 올린 글을 보면 예. 이 법적인 싸움이 어떤 뭐 고소와 피고소, 그러니까 이제 상대의 김웅 프리랜서 기자만이 아니라 지금 손석희 사장은 상당히 큰 싸움을 해야 된다고 판을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 글을 보면 최근에 왜 나영석 PD와 정유미 배우 중에 네. 불륜 의혹건에 대해서 이러한 이제 일을 가공해서 퍼뜨린 사람들이 이제 법적인 처벌을 받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하면 대중들이 보기에 유명 방송인, 셀럽 이런 경우에는 김웅 프리랜서 기자는 저런 인물이 있었나? 이 두 사람의 싸움에서 손석희 사장이 훨씬 잃을 게 많은 거예요. 공정성과 신뢰를 생명으로 지금까지 이제 보도를 해온 앵커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게 김웅 기자나 고발한 시민단체가 상대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많은 악플과 또 가공된 이야기를 네. 지금 SNS로 퍼뜨리고 있는 네. 또 이제 이 거대한 세력을 이제 염두에 두고 있다고 이제 보여지는 거죠. 그러한 이제 이 어떤 그 속내가 SNS에 그대로 오롯이 담겨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 싸움이 크게 확전될 것이다라는 것도 전제하고 아마 이 두 곳의 로펌과 많은 변호사 전문가들을 지금 이렇게 포진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추정도 해봅니다. 장희영 교수님, 사실 이제 손 사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많다 이런 부분에서 적극적으로 이 변호인단도 꾸리고 지금까지 이제 조용히 하고 계시다가 이 사내 또 이메일을 이렇게 보내면서 직원들한테 해명도 하고 SNS에 이제 여러 가지 글을 좀 올리는 것 같아요. 사실 근거 없는 소문이다 이렇게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죠. 워낙 뭐 말 잘하시는 분이니까 표현에 있어서는 뭐 따라갈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표현을 예를 들더라고요. 옛날에,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인터넷이 발달되기 전에 SNS가 이렇게 잘 발현되기 전에만 해도 이런 인터넷이 없을 때에도 세 사람만 입을 맞추면 한 사람을 살인자로 몰아가는 게 가능했는데 지금 같은 세상은 한 사람이 퍼뜨린 말을 수십, 수백, 수천 번의 가공을 거쳐서 이렇게 한 사람 음해하는 게 너무나 쉬워졌다라고 하면서 앞서 그 배우와 PD의 이야기를 예를 들면서 폭주하는 지라시 속에 살아남은 배우의 일갈이 처연하게 들린다는 표현을 썼거든요. 그러면서 정말 이렇게 합의나 선처가 없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했고요. 유용, 편리하게 쓰이는 이런 단순한 SNS 하나가 사람 하나를 음해하기에 너무나 무서운 무기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습니다. 어쨌든 손석희 대표 입장에서는 굉장히 억울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오늘 경찰 조사가 시작된 만큼 과연 이 진실은 무엇이고 사실은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가려져야 될 것 같습니다.